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화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화상은 잘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우리 화상 환자가, 대학병원에는 잘 오지 않아서 제가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자주 보지는 않고, 화상도 우리 종류가 불이 나서 생기는 화상도 있고, 뜨거운 물에 생기는 화상도 있고, 여름이다 보니까 또 해수욕장 이런 데서 선탠을 많이 하다 생기는 또 그런 화상도 있고, 또 전기 때문에 생기는 화상도 있고, 아니 화학약품 공장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화학약품 때문에 생기는 화상도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물론 이런 화상들이 범위만 작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범위만 작으면 그 부위만 상처에만 치료를 집중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화상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건 생명에 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화상의 범위라 하면 보통 우리 퍼센트로 얘기하거든요. 우리 몸 전체가 100%입니다. 100%인데 1%는 우리 손바닥 요 정도만한 거를 1%라고 하거든요. 요 정도의 화상 범위를 1%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할 때는 2도나 3도 화상 정도가 되면 퍼센트를 이제 집계하기 시작하거든요. 1도는 이제 집계하지 않습니다. 화상 도수 1도는 우리 예를 들면 여름에 그냥 밖에서 일하다가 살짝 걸려서 이제 따끔따끔한 정도의 어떤 상태를 이제 1도라 그러고, 2도는 이제 물집 좀 잡힌 경우를 2도라 그러고요. 3도는 이제 살이 익어버리는 정도를 이제 3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 3도가 되면 이제 퍼센트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몇 퍼센트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보통 이제 주된 화상이라고 해서 어떤 수액도 좀 많이 줘야 되고, 통증도 심하고, 또 어째 보면 그 상처 부위에 가피절개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상도 죄송합니다. 불이 나서 양다리나 양팔이나 우리 몸 전체라든지 몸 앞쪽이라든지 뒤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화상 범위가 넓어지면 상당히 그 상처를 통해서 생기는 체액 배출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면 수액을 많이 주게 됩니다. 수액을 많이 줘서 콩팥 손상이나 이런 것들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게 그런 화재 속에 있다 보면은 이제 화염을 들이마셔서 생기는 흡입 화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흡입 화상 여부도 빨리 감별을 해서 흡입 화상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인공호흡기도 또 달아야 됩니다. 달아야 되고, 그렇게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급성기를 넘기면 이제 그 상처는 또 살이 이제 벗겨지고 그랬으니까 제대로 낫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부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화상 치료 제제를 덮어가지고 피부를 이제 복구하게 되죠. 그런 치료를 이제 장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화상 전문 병원도 몇 군데가 있죠.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 곳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가시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화상 환자는 그렇게 초기에 이 화상 범위에 따라서 어떤 수액 치료를 하고 진통제도 주고, 또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면 인공호흡기도 달고, 그렇게 해서 치료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급성기가 지나면 이제 화상 상처에 대한 치료도 같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화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